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 좀 들어가 볼 텐데 어제 방송 말미에 잠깐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그냥 싹 치우고 도망가 버렸죠. 네. 정진석이 진짜 이 정진석이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대통령실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인수인계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도 너무한데요. 관련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농담 스타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네. 잠깐 보시죠.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진짜. 아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일단 어제 인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제할 시스템이 없어가지고요.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직업 공무원들 그러니까 예전에 각 부처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네.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 온 직원들이었는데 그 직원들을 전원 복귀를 아마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곧바로 원대 복귀를 명령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6월 10일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 나왔던 그런 직업 공무원들은 다시 이제 대통령실로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아 진짜 해도 너무해. 방해지 이 정도면 아니 방해. 저게 그 농담조가 아니고 예. 제가 우연찮게 저는 그 발령이 난지도 모르고 전화를 했는데 용산 가 있더라고요. 누가요? 모 비서관이 그러니까 비서관이 된 걸 모르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여의도 쪽에 있는 줄 알고. 근데 누군가한테. 통하다 보니까 그 용산이래. 그래서 아니 저는 그 인사난 걸 몰랐거든. 그래서 그 무덤 갔다던데 어떠냐 그랬더니 진짜로 이 PC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없대요. 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상황을 손으로 적었다는 거야. 손으로 적고 오늘은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노트북을 집에 있던 걸 갖고 온 거야. PC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 그 상황이래. 지금 노트북 갖고 자기 개인 노트북으로 근무하고 있대 지금. 얼마나 이게 무책임하고 나쁜 놈들이냐면 진짜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다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사검증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애초에 박근혜 정부 때 인사검증을 하던 행정관들이 파견 공무원으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겼어.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빨리. 그 정도로 저기를 어쨌거나 인수인계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아까 김용남 의원이 노트북 얘기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절대 못 씁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 보안 문제가 있어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중요한 역할이 그 개인 노트북 갖고 왔나 확인하는 거 출퇴근 때 그럴 정도였어요. USB는 뭐 물론이고 그런 정도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중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온갖 민감한 정보들이 다 오가고 해서 보안이 생명인데 그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망가뜨려 버리고 간 거예요. 일을 못하게. 이거 이거 업무방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증거인멸 이거 다 떠나서 네네. 업무방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말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서 김용남 의원 가보니까 자기는 방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나는 그 방을 의원회관 방을 물려받으러 갔더니 일단 그 임기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비워달라고 하거든요. 사무처에서 다음 의원들 오기 전에 뭐 정비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전날까지 안 비워줬어요. 제가 들어갈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가봤더니 그냥 나가면 되잖아. 막 의자나 소파랑 다 엎어놓고 나갔어. 나 진짜. 그런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심하게 한 것 같고 진짜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죠. 이거 세상에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나쁜 놈들이야. 지금 비서관들도 아무도 지금 일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탄핵을 당해도 그때 개인 비리였다 보니까 뭐 어공이나 늘공들이 다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니까 이게 집단 범죄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우리 살구죽차라는 식으로 그러네. 다 같이 없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저는 책임을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안보실장 정책실장에게 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 노트북, 컴퓨터 다 사무용품, 집기 이런 거 다 세금으로 산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더라고. 증거인멸이죠, 어떻게 하고 간 증거인멸. 건지. 그게 팔아먹은 5월부터 거죠. 없앴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6월 4일에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네네. 새벽에 인수인계 받으러 갔다는 거야. 대통령실에. 그렇죠. 가요, 그런데 원래. 인수인계 해줄 사람이 사람이 한 없어. 명도 없어서 반나절을 기다려.
기다렸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와. 저도 공공기관에서 법무관 생활했거든요. 공공기관은요. 컴퓨터 몇 대 들어와도 일련 번호를 다 갖고 들어와요. 그럼요. 바꾸고 버릴 때도 다 일련 번호 확인하고 버려요. 그러니까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그게 아니, 공공기관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실인데 마음대로 바꿉니까? 뭐 자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해버린 거죠, 지금 네. 이 상황 자체가. 그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전혀 없어, 자들이죠. 맞아. 전혀 없는 자들이 마인드가. 모여 있는 맞습니다. 이렇게 뭐 비품 등들도 싹 다 치웠고요. 예. 그리고 자기들도 그냥 스스로 싹 치우려고 했어. 자기도 비품도 치우고 자기도 치우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위원의 그 정족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대표라고 했나요? 네. 아,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어제. 대한민국의 대표님이십니다. 열심히 하시네 전화 받으려고. 열심히 하시네 아주. 열심히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예. 다 반려를 했어. 예, 예. 그러나 한 명을 타고 박성재는 나가라. 넌 나가 있어. 박성재는 나가라. 왜냐 내란 혐의가 있잖아. 그렇죠. 내란 안가회동. 혐의. 예, 그래서 박성재 너는 나가고 나머지는 못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성재는 나가야 되잖아요. 네. 퇴근길에 이제 한 마디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또 자기한테 갖다 붙여버립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거. 네, 정말 좀 짜증나긴 하지만 잠깐 박성재 퇴근길 한마디 보고 오겠습니다. 신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과 실질적인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밖에서 국민 여러분과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짜증나는 발언이 이임식에서 나왔어요. 오늘 이제 이임식이 있었는데 네, 네. 이임식 발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송구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을 토론과 설득, 수기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야, 윤석열이 총으로 했잖아. 근데 너 뭐라고 했냐? 야, 총으로 했잖아, 윤석열이가. 자, 여기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와.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혔는데 좀 힘드네.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다. 아니, 근데 이런 악마 같은 발언은 우리 기자님한테 맡기면 안 돼.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약간 여기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와, 발언이 진짜 최악이네. 최악이죠, 최악. 예, 한 말씀. 아니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죠. 근데 왜 그러셨죠? 그렇지. 근데 왜 그랬냐? 아니 그랬으면 국회에 나왔어야죠. 그때 개헌군 왔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그걸 막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힘에 의한 폭거를 막았는데 그때 우리 박성재 씨는 와. 미스터 안가 아닙니까? 안가에 가서 가죠. 술 먹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날. 정말 저게 이상한 사람이 그런 거지. 와. 저를 신속하게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를 저렇게 맞습니다. 복잡하게 하는 거야. 좀 봐달라 이거지. 지 입으로 지금 국민 통합을 얘기하잖아. 또. 아니 근데 이게 야, 나 지금 저것도 보면 진짜- 박성재 전 장관도 그랬지만 오늘 그 국민의힘 오전에 의총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독 통합을 강조하더라. 조선일보도 통합. 조선일보. 봐달라는 뜻이네. 무조건 통합이야 요새. 무조건 통합이야. 얘는. 야, 통합 너무 좋아해 지금. 우리도 좀 봐달라 이거야. 살려달라 이거지. 청탁이네 청탁. 그렇습니다. 박성재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를 완벽하게 이제 털어줬던 이창수, 조상원이 검사들. 네. 얘네들 도망가게 도와준 게 박성재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와, 진짜 너무 짜증나는 보도가 있더라고. 이창수랑 조상원이 도망가는 거잖아. 이제 딱 정권 바뀌자마자 도망가는 건데 네네. 검사들은 현직 검사들은 이 두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존경스러운가 봐. 6월 2일에 네. 경향 기자가 중앙지검장실 그리고 4차장실을 간 거예요. 인터뷰 하나 좀 달라고. 네. 갔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현지 검사들이 인사하려고
계속 도열해갖고 와갖고 인사하고 꽃다발 주고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그랬나봐. 네. 검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아무튼 검사들은 내 눈에 오늘 안 띄는 게 서로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그 지켜봤는데 네. 1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방을 검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경향 기자가 어림잡아서 세보니까 한 100명은 100명은 되더라. 이렇게 그런 썼어요. 집단이 그런 집단. 근데 이번에 했던 발언이지 내가 기사를 보고 맥락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한 대목이 있어가지고 복도에 도열해가지고 검사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외쳤다는데 이게 이번에 했던 발언인지 그냥 그거는 좀 애매하더라고. 이번엔 승진은 승진이 아니지. 아니잖아요. 퇴임인데. 그렇죠. 승진은 좀 이상한데. 아니면은 뭐 정관 예우 받아서 돈 많이 버니까 승진이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건가? 그 맥락은 그 기자가 쓸 때 보통 드라마에서 검사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승진했을 때 검사장님 승진을 뭐 축하드립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네. 묘사한 그 장면처럼 그 좀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아. 그 네, 문장이 맞습니다. 좀 애매하게 썼더라고. 근데 네.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하고 네. 좀 엇비슷한 장면이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얘네들은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안에서는 지금 축제야 얘네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검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의 희한한 발언을 우리가 들었고 또 서울중앙지검이면 검사들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검사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은 정말 검찰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 집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라니까 진짜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정권 밖에서 쫓겨나니까 당신들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안다 힘내시라 뭐 이런 취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누가 쫓아냈어? 그러니까 쫓아낸 적이 없는데. 아니,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들이 먼저 이게 튀는 거지. 얼마나 누가 교활하냐면 쫓아내. 조국 장관이 왜 30며칠 있다가 퇴임하잖아요. 네. 근데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저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한테 그 내부 자료 빼돌려가지고 조국 장관 공격하게 하고 이런 거를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했다는 혐의가 짙었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국회에 있던 보좌관들이 하는 얘기, 윤석열이가 총장 청문회를 하고 그러고서 한 조금 1년쯤 있다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태도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다. 사람 숫자도 다르고 달라붙어 설명하는 요지도 다르고 그랬었는데 내가 진짜 경악을 했던 건 그 와중에 조국 장관이 집 사가지고 갈 때 거기 돌아가지고 장관님 저희가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울었던 애들이 있어요. 울었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 네. 야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네네네. 그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야. 응? 뒷구멍으로 딴짓하고 나서 진짜로? 그날 거기 와가지고 울었다니까. 와, 그 정도의 앞뒤가 그렇게 그 정도로 나쁜 놈들이에요. 네. 난 정말 와 소름 돋아. 치가 떨리겠네. 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이것들 연기하고 이중적으로 사는 걸 보면은 와 진짜 놀라워. 그건. 아 이거는 진짜 소름이.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밥해 먹이고 돌잔치가 뭘 그랬던 거잖아요. 그건 나 모르는 애들이고 알던 애들한테 당할 때도 나도 그런 차원의 연기에 당한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공격적이 늦었어. 연기에 다 근데 사귄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네. 빨리 전화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날이 서 있네. 날이 서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짜증나는 보도를 접해봤고요. 약간 좀 스트레스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 좀 만화 같은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아까 그 사표 반려시켰잖아. 네네. 그 사람들이 국무회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국무회의에다 앉아 있었던 거야. 빌런들이 그냥 싹 앉아 있었고 이진숙을 비롯해서 싹 앉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못 나가게 본인이 못 나가게 해놓고 딱 앉혀놓은 다음에 어색하시죠? 본인이 못 나가 그러면서 바짝 얼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웃으면서 합시다. 야 만화 같은 장면 함께 보시죠. 아유 다 모여 있어. 좀 어색하죠?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만화 같지 않나? 아니, 근데 만화 같아. 이진숙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한 명 한 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무회의에는 이제 안건이 있는데 네. 주로는 이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각 장관이 소관 법안 보고하고 뭐 하는 건데 네. 오늘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먼저 지시가 갔을 거예요. 너네 지금 현재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다. 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저희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정책이 현안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저것들 힘들었을 거야. 대통령이 물어보거든 이제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국무회의가 익숙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앉아가지고 왜냐면 윤석열이 질의하는데 그렇지. 아 이거 박수 치고 하던 짓이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런 거 연습하는 애들 아니야. 근데 국무회의 때 가서 토론을 하자 그러니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진짜 아니 진땀 흘렸을 것 근데 같아. 굉장히 좀 끔찍한 장면인 게 뭐냐면요. 네. 저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네. 저기서 사실은 쿠데타를 모의하면서 결국에는 저기서 서류가 오고 가고 지시상 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 국무위원들하고 그 계엄의 피해자 내지는 그걸 막은 이재명 네. 대통령하고 지금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 딱 앉혀놓고 참 교육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국민의 봉사자고 대리인이다. 맞습니다. 각자 역할을 충분히 해라. 그래서 저는 아마 저 비공개 장면에서는 국무위원들 몇 명은 좀 깨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보고를 워낙 못하니까 예, 예, 예. 진땀 흘렸을 것 같아.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얼굴들이 다 썩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웃으면서 합시다 하면 약간 웃을 법도 한데 얼굴이 다 썩어 있다니까. 더 진짜. 어색해졌어요. 더 한데 뭔가.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저런 빌런과 함께 네.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없지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꼭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취재가 취재에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인선이 마무리가 돼서 이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인선 발표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인선 발표 난 인물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4선의 김민석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이죠. 지금 어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 초면이네요. 네. 미국 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에는 비육사 출신인 황인권 전 육군 대장. 초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분이 저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제 팬이에요. 네. 제 팬이에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는 뭐 잘 모르니까 혹시 뭐 주목하는 인물이라든지 뭔가 좀 파격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네.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닌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80년대 초반 학번의 대표적인 운동권 스타죠. 나중엔 거의 전설급이었지. 그래요. 그때 그 뭐 이정우, 백태웅, 김민석 이런 분들이 완전히 80년대 초반 학번의 전설이었거든요. 그 임종석 실장은 그 좀 한참 후고 한 세대가 좀 바뀐 세대고 예. 거긴 참 학번은 같잖아요. 우리 임종석 실장하고는 학번은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김민석 뭐 다른 분들은 82 학번의 운동권 스타였고 김민석 지명자는 워낙 일찍 발탁돼서 국회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했으니까 30대. 1996년에 의원이 된 거예요. 그 이준석은 될 것도 아니야. 그렇죠. 훨씬 빠르죠. 그렇습니다. 예, 예. YS 수준쯤 되겠군요. YS는 그거보다 조금 더 20대 빠르긴 때. 합니다만 20대 때 됐어요? 네. YS는 26세에 됐어요. 근데 32살에 배지를 달고 재선 의원 때 무려 서울시장에 도전하죠. 근데 그때 누구하고 붙었냐면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하고 붙어갖고 거기서 졌죠.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도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18년을 쉬다가 다시 국회로 복귀한 케이스예요. 최장 그 공백기를 가졌던. 예, 뭐 피로 풀라고 공백기 가진 게 아니고 뭐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네. 뭐 피로 풀라고 그랬던 건 아니고 18년 동안 낭인으로 떠돌다가 2020년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른바 신명계의 중심이 된 거죠.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최측근 그룹으로 자리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총리 지명을 받게 됐는데 네. 글쎄 워낙 여러 경험치도 쌓였고 또 저는 김민석 지명자를 그전에는 잘 뵐 기회가 없었고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 양반은 전설이었어. 뭐 백태웅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들었지 실제로 만날 일은 없었는데 네. 그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분들은 18년 동안 낭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더
뭐랄까 속이 찼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훨씬 그 전보다 겸손해지고 훨씬 사람이 알차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정말 18년 만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입성하고 나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논평 말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지명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주셔야지. 일단은 진작 얘기를 하지. 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짚어주셔야지. 아니 이번 인사를 보면 일단은 세대 교체의 의미가 커요. 왜냐면 직전 국무총리가 40년대생이었잖아요. 아 호남 사람. 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했던 분이 40년대생인데 어쨌든 60년대생 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강훈식 의원이 73년생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젊은 멤버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완전히 정권 교체도 됐습니다만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네. 오늘 김민석 지명자가 지금 출근길에 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뭐 제2의 IMF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언급을 했던데 이제 뭐 정상화도 되고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아마 최강호 의원님이 더 날가라운 논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강우 의원님 예. 관심 있게 주목하는 인선. 아니 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분들이었는데 우리 강유정 대변인이 네. 이 여기 이제 1차적으로 발표된 분들 중에서는 네. 좀 눈여겨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들은 그동안에 항상 언론 출신이 했다고요. 맞아.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춘추관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주로 그 답변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대변인, 부대변인, 춘추관장 이런 분들의 역할인데 그게 기자들의 마인드를 알고 언론의 논조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언론인 출신이 하는 게 낫다, 맞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박수현 대변인이라고 네. 지금 의원이 되셨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언론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했다.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 또 언론 출신으로 또 다시 바뀌어서 했었고 네. 강유정 대변인은 그간에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 중에 가장 특이한 경력일 것 같아요. 문화예술 평론가가 네, 맞아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에게 아부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저는 드러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강유정 의원이 차분하게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고 설파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자들이 뭔가 좀 텃세를 부린 건지 아니면 뭐 기한을 잡으려고 한 건지 그러잖아요. 모르겠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완전 집단으로 일어나가지고 기자들이 너무 빨라 왜 이렇게 빨라 그래요? 예. 막 난리치더라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그 간사단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변인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 자료가 없으니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와 이러는 게 그 전에 보시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저기 하려고 그러면은 브리핑장에 안 간다고 지들끼리 나자빠지고 무슨 항의 성명 내고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대변인이 언론과 어떻게 관계 설정하는지도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김민석 총리님이야 뭐 요직을 맡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1차적으로 검토했던 총리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총리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에게 그 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공직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합니다. 완강하게 이제 안 네.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 민주당 안에 이제 언론이 분류하는 최대 계파라고 하는 게 더미래라고 있지 더미래 대표 역할을 했죠 강훈식.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현재로서 뭐랄까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 586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윗선배와 아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총리가 되고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원로가 된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아니 인물도 잘생겼고 여러 가지로 강훈식 의원이 그 대인관계 원만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통령 생각은 총리는 김민석으로 상징되는 유능한 내각 그러니까 유능한 앞으로 내각. 이제 내각 인사에도 이게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에 보면은 정치적 위상이나 실제 파워를 따지면은 총리보다 뒤지지 않거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무용 비서실장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 부처를 통할하면서 관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안보실장이 위성락 의원이고 국정원장이 이종석 전 장관님인데 위성락 의원은 잘들 기억을 못하시지만 비례대표 2번인가로 가셨어요. 민주당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 의원이었고 이분이 러시아 대사를 했었고 북미국장 출신이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게 이제 우리 4대강 외교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를 위성락 의원이 나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이제 필요한 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이종석 장관은 북한하고 중국 전문가예요. 통일 문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시키신 것 같고 네네. 경호처장이 황인권 예비역 대장인데 이분은 육사가 아니고 3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3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포스타가 된 그 사람인데 경호처장을 군인이 하면 이게 이제 되게 군사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좀 상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군인 출신이거나 경찰 출신이거나 경호처 출신이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제 군인이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분을 잘 몰라서 네. 앞으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문민국방장관을 지금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인사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네. 그때 역대 경호실장을 군인이 맡게 되면 옛날에 이명박 때 김인종, 뭐 저 박근혜 때 박흥렬 뭐 이래가지고 포스타 출신들이 경호실장을 하면 군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줄 서야 된다 이런 게 생기거든 네. 군 내부에. 그래서 그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이분은 이제 3사 출신이시니까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좀 제가 이 중에 한 번도 안 본 유일한 사람이 황인권 그래요? 경호실장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게 윤석열 정권과 좀 대비해서 조금만 짧게 보강하면 네. 결국에는 이제 정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국회 존중의 의미가 좀 담겼다고 보고 기존의 그 안보 라인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방 쪽이 모든 정권을 다 휘둘렀거든요. 뭐 김용현이라든지 신원식 다 군 출신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의원이나 이종석 장관은 이제 통일 전문가니까 이제는 외교 통일 쪽으로 이 안보 라인이 좀 옮겨오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류 교체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사관 출신, 그러니까 네. 삼사생도 대장 출신의 이제 황인권 처장을 임명하고 또 강유정 대변인도 이제 비언론인 출신을 임명한 것은 이 주류에 대한 교체 의미도 담겨 있다. 한 가지만 당부 네. 말씀드리면 아까 그 최욱 앵커가 얘기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막 네. 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기자들이 막 그러는 거 그거는 통상적인 풍경은 아닙니다. 그래요? 기선제압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비언론인 출신인데다가 네. 또 안기령 부대변인이 임명이 됐거든요. 네. 역시 이제 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초반에 기선제압하려고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엄청나게 신경 좀 버릴 겁니다. 결코 밀리지 마시라. 밀려서는 안 된다. 네. 그럼 휘둘린다. 그럼요. 네. 그러고 보니까 참 홍보 수석을 누가 할지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변인, 부대변인이 다 비언론인 출신이 가니까 홍보수석 갑자기 왜 아니 왜 그 많은 사람이 아니 나는 언론인 출신이 아니잖아. 유튜브도 많이 하죠. 얼굴 많이 알려줬다 이거예요. 아니 그 절이 뭐 본인을 홍보하고 있어. 아직 전화 안 왔습니다. 전화 계속 하고 계세요. 네. 다 그쪽으로 몰아가네.